자,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후 변화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날씨는 하루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기후라고 하는 것은 되게 긴 날씨예요. 전반적인 날씨, 계절 변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기후대가 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지구 내적 요인이 있고 지구 외적 원인이 있어요.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지구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누가 가장 더 큰 영향을 주냐면 지구 외적 원인이 좀 더 큰 영향을 줘요. 근데 이게 지구가 원에서는 외적 원인을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이걸 더 중요 있게 하는데 지금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내적 원인을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표면의 변화. 빙하의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반사율을 증가시켜서 지구에서 햇빛을 적게 흡수하게 해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혹은 숲이 줄어들어도 반사율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지구 평균 기온을 떨어뜨려요. 화산활동. 화산재가 올라가서 햇빛을 가립니다. 기온을 떨어뜨려요. 대기 조성의 변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진해지게 되면 온실 효과가 커지게 되면서 더워져요. 수력 분포의 변화. 대륙이 이동하여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바뀌겠죠. 땅이 움직이게 되면 해류의 흐름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후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지구 외적 원인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자전축의 기울기 방향, 공전 궤도 모양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의 원인에 의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산량이 좀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날씨가 또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후대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자전축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해볼게요. 자, 지구는요, 직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이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대가리가 태양 쪽을 향하고 있죠? 그럼 이걸 반틈으로 갈랐을 때 북반구만 생각하면 이만큼이 빛을 받고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반틈을 갈랐을 때 북반구가 햇빛을 받는 양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빛을 많이 받으니까 더워서 여름이고요. 빛을 적게 받으니까 북반구 기준이에요. 추워서 겨울이 됩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우리는 근일점, 즉 타원으로 돌 때 태양과 좀 가까이 있는 지점일 때 겨울이에요. 그나마 덜 춥다 이 말이에요. 태양 가까이 있어서. 원일점, 태양으로부터 되게 멀 때, 가장 멀 때 여름이죠. 햇빛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나마 덜 덥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남반구는 얘기가 다르겠죠. 멀 때 겨울이니까 개 춥고요. 가까울 때 여름이니까 개 더워. 원일 전에 가장 멀 때. 네네. 어. 그 다음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져버리게 되면 23.5도에서 24.5도로 대가리를 북극의 축을 햇빛 쪽으로 더 기울였다 이 말이야. 그럼 북반구에서 햇빛을 받는 양이 아까 전보다 훨씬 더 많아져. 각도가 많이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근데 거꾸로 그럼 이쪽에서 근일점에서 반틈을 갈랐을 때 햇빛 받는 양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햇빛 받는 양의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겨울에 더 춥고요. 여름에 더 더워요. 그지? 그래서 북반구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현재보다 지금보다 여름에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이 많아지고 겨울에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적어지니까 더 더워지고 더 추워져서 연교차, 온도 차이가 커져요. 1년 기준으로.
근데 거리보다 각도가 더 큰 영향을 주고. 거리도 영향을 주고 각도도 영향을 주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이 정도면 사실 각도가 이 정도 거리면 각도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거리가 화성 정도까지만 가도 거리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정도 차이에 따라 달라요. 그 다음 기울기가 반대가 될 때 반대가 되어버리면 계절이 반대가 되어버리겠죠. 이쪽 근일점에서 반틈을 잘랐을 때 북반구에서 햇빛 받는 양이 많아지고 원일점에서 반틈을 잘랐을 때 햇빛 받는 양이 적어져요. 그럼 계절이 바뀌어버리죠. 안 그래도 가까워서 더운데 햇빛을 더 많이 받으니까 더 더워요. 그 다음에 안 그래도 겨울이라서 추운데 더 멀리 있다 보니까 더 추워요. 그래서 결국 연교차는 더 커지게 되겠죠. 이게 자전축과 어떤 관계에 있는 저거예요. 근데 이 세차 운동이라고 해서 자전축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전축이 이렇게 돌아. 28,000년 정도 주기로 돌아요. 그래서 한 14,000년 정도 지나면 계속 방향이 바뀝니다. 자, 우리가 고기후, 옛날 날씨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옛날 날씨를 연구하는 방법. 일단 나무 나이테 연구. 나무는요, 형성층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형성층에서 부피를 자라날 수 있게 해줘. 나무는 특이하게 자라나는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 부피를 자라날 수 있게 해주는 형성층이 존재하고 길이를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생장층이 존재해요. 형성층이 봐봐. 겨울에 부피를 많이 자라나게 할까? 여름에 많이 자라나게 할까? 여름에 햇빛도 세고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여름에 많이 자라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대빵 많이 자라나는데 겨울에는 농도를 진하게 하고 그냥 살아만 있는 거예요. 거의 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나무 나이테가 생기는 건 겨울이에요. 겨울. 농도가 진하게 있다 보니까 그 흔적이 손으로 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겨울에서 겨울이 1년이에요. 1년. 그럼 나무 나이테의 간격이 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좁을 수도 있잖아. 넓다라는 건 그해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덥기도 더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많이 자랐다. 좁다라고 하는 건 그해 여름이 춥고 강수량이 적었던 거. 이런 식으로 나무 나이테를 비교해 버리게 되면은 한 1만 년 전에서 수십 년 전 기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빙하 연구. 빙하에다가 속이 텅 비어 있는 쇠 파이프를 꽂아요. 그 다음에 그 얼음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 얼음을 뽑아. 그걸 빙하코어라고 해요. 빙하코어. 빙하코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빙하도 겨울에 많이 얼고요. 여름엔 적게 얼어요. 그래서 층이 나누어져 있거든. 1년을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여름이 얼마나 더웠는지를 얼음 두께를 비교해서 알 수도 있겠죠. 그 첫 번째. 그 다음 대기가 그 공기 방울이 좀 갇혀져 있어서 대기 성분이 어땠는지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대기 성분이든 나발이든 간에 그 동위원소 B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산소들은 뭐 산소뿐만 아니라 다른 원소도 얘는 원자 번호가 8번이야. 그치? 양성자의 개수가 8개 있어요. 근데 질량수가 16인에도 있고 18인에도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중성자 차이. 양성자가 각각 8개씩 있으나
얘들 중성자가 8개 있고 10개 있는 거예요. 오케이? 누가 무거워요? 질량수라고 하는 건 이거 더해줬는 게 질량수거든? 얘는 16이고 얘는 18인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무겁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물이 있다. 18을 포함하고 있는 물이 있고 16을 포함하고 있는 물이 있어요. 누가 증발이 잘 될까? 가벼운 놈이 잘 되겠죠.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해 여름에 개 더웠다. 완전 찌는 더위가 일어났다. 그러면 증발이 잘 일어나서 18도 제법 많이 증발돼요. 그게 넘어가서 비가 되어서 이렇게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지에서 나타나는 16대 18의 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웠는 거예요. 근데 해양 생물한테서 나타나는 16대 18의 비가 높다. 그럼 증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온이 낮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 말의 즉슨 이 16대 18의 비를 보게 되면 더웠는지 추웠는지를 제법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기온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빙하 코어에 갇혀 있는 산소의 동위원소의 비율을 비교해도 더웠는지 추웠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온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기온. 자, 화석 연구. 퇴적 물이나 퇴적 암 속에 꽃가루 화석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으면 어떤 꽃가루냐, 어떤 생물의 꽃가루냐, 이거 더운데 잘 사는 생물의 꽃가루냐, 아니면 추운데 잘 사는 생물의 꽃가루냐를 비교해서 그 생물의 종류를 보고 또 기후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빙하코어 연구는 수십만 년 단위 정도까지 알 수 있고요. 화석 연구로는 수억 년 단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예전 거를 많이 알 수 있다. 빙하 코어로 기온을 어떻게 할 수? 기후라고 하는 건 전반적인 날씨 변화야. 그 날씨 변화는 기온과 어떤 강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온을 알 수 있다는 게 기후대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추웠는지 더웠는지 정도. 빙하 속에 공기 방울을 공기방울에 산소가 있잖아. 그걸로 기온을 알 수 있어. 산소에 18의 비율이 높다? 그럼 증발이 많이 일어나는 거겠지? 바닷속에 있었던 H2O가 O가 많이 날아가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더웠다 이렇게 추측해 줄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 기후를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아이 날씨가 일정할 줄 알았는데 날씨가 엄청 많이 변했는 거야. 예전에. 그래서 되게 추웠을 때도 있었고 되게 제법 더웠을 때도 있었어요. 즉 빙하기도 있었고 빙하기와 간빙기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은 좀 어떠냐? 최근 소식을 보면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왜 따뜻해져? 맞아. 온실 기체 때문에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지구가 온실 기체 양이 증가하면서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그 온실 기체의 주 역할은 어떤 것이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대기가 이렇게 있겠죠, 주변에. 햇빛을 이렇게 내리쬐주면 이게 뜨거워졌다가 밤이 되면 식어요. 식는다는 건 열에너지가 나간다는 거죠. 근데 나가는 열에너지를 일부러 흡수했다가 다시 집어넣어주는 요 효과를 온실 효과로.
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기체가 온실 기체예요. 온실 기체. 온실 기체는 수증기도 되고요. 메테인도 있고요. 이산화탄소도 있어요. 프레온가스도 있고. 근데 온실 효과, 지금에 일어나는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체는 누구게? 아니, 지금 일어나는 이산화탄소죠. 같은 양이 있을 때 온실 효과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건 수증기가 맞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건 이산화탄소입니다. 잘 알고 있군. 아주 잘 배웠어.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기체 중에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건 이산화탄소가 1빠따고 2빠따가 메테인 정도 되는데 비교도 안 되게 얘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대기 중에 많아지게 되었느냐?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 너무 방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주대 원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나무도 많이 베어버렸어.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것밖에 없는데 광합성 할 수 있는 주체들을 없애버렸어. 가축들을 많이 키웠어. 이 새끼들이 빵구를 많이 끼워가지고 메탄가스, 메테인가스가 많이 방출되는 거야. 물론 이산화탄소에는 비교하면 귀여운 영향이지만 그래도 그래서 온실 기체의 농도가 증가해버렸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보시면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지구 평균 기온이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데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일단 저거죠. 빙하가 녹았어요. 바닷물의 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해수면이 올라오겠죠. 근데 이거보다 좀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해수의 열팽창입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죠. 근데 전체적인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의 부피가 커졌다 보니까 바다의 부피가 커져서 육지 위로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야. 해안지대가 침수돼서 생활 공간이 줄어들고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기상이변.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강수량과 증발량이 변해. 그래서 집중호우와 홍수, 가뭄과 같은 이상한 날씨들이 평소 같지 않은 이상한 날씨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는 기염이고 폭풍해일이나 대규모의 태풍도 발생을 시키고 우리 한국만 해도 어때? 너무 더워졌어. 지금 이 정도로 비 오고 있으면 사실 이거는 장마가 아니라 우기라고 해도 좋아요. 우기야, 우기. 생태계의 변화. 멸종위기 생물 종들이 늘어나.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애들이 멸종이 많이 되는 거예요. 다양성이 낮아질 수 있고 육지와 해양 생태계가 달라질 수 있다. 해양의 산성화. 해수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는 해양 상승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녹아 들어오면 뭐가 되게? 탄산이 돼요, 탄산. 이렇게 녹아 들어온다. 그러니까 산이 많아지지. 그래서 산성화되는 거야. 그래서 생물의 서식 환경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바이러스, 얼음 속에 들어가 있었던 빙하 안에 그런 애들이 많이 튀어나오면서 질병이 많이 확대되는 거예요. 열대성 질병이 확대된다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라든지 세균들이 이제 막 번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계 평균 기온이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세계 평균값과 비슷할까? 아니에요. 우리가 훨씬 더 높아요. 우리나라 기온이 올라가는 정도가 세계 평균 기온 올라가는 정도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이유는 우리가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영향,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져요. 봄꽃의 개화 시기가 달라져요. 점점 빨라지죠. 아열대 기후대가 확장돼요. 그 다음에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해요. 대구 옛날에 유명한 특산품이 사과였어요. 근데 요새 사과로 유명한 데는 청송이거든요. 위로 올라갔다 있는 거죠. 청송이 사색하고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같은 위도에 있는 친구들보다도 좀 더 추워.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구온난화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체 배출량을 줄여야지. 화석연료 사용량을 억제하고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개발해야 돼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들을 좀 써줘야 되고 나무를 많이 심어서 숲의 면적을 늘려야 돼요. 국제협약을 맺어서 우리 더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맙시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나 큰 소용없어요. 이대로 가면 지구 멸망할 거예요.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 지구는 사요나라야. 인간은 멸종하게 됩니다. 자, 대기와 해수의 순환. 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구는 둥그니까 저위도가 있고 고위도가 있을 건데 당연히 중위도도 있을 거고 햇빛을 내려쬐주게 되면은 가까이 있는 저위도는 개 뜨거워요. 근데 멀리 있는 북극이나 남극은 햇빛을 적게 받아서 추워요. 그럼 여기는 열 에너지가 많고 여기는 열 에너지가 적어. 그럼 여기 남는 열 에너지를 갖다 주고 다시 되돌아오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 필요하거든. 이 친구가 누구냐면 대기랑 해수입니다. 공기랑 바닷물이 움직이면서 저위도에 남는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해줘요. 대기랑 해수가 순환하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 대순환, 크고 작은 여러 규모의 대기 순환 중에서 지구 전체 규모로 일어나는 큰 순환대를 얘기해 줍니다. 자, 대기 순환 모형, 대기예요, 대기. 만약에 지구가 공전하지 않는다면, 자전하지 않는다면, 저위도가 뜨거우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갈 거고요. 고위도가 뜨거우니까 공기가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공기 흐름을 만들게 될 거예요. 지구 전체, 북반구와 남반구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공기 순환대가 지구 전체에 두 개밖에 없고 이제 어떤 반쯤으로 나누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들리는 힘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순환대를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저위도가 뜨거우니까 공기가 올라가게 되고요. 차가우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이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적도에서 30도 사이의 순환.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도요. 아래쪽이 뜨거우니까 공기가 올라가고 위에가 차가우니까 공기가 내려와요. 이 순환대를 극순환이라고 부르죠. 극순환.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렇게 되고요. 해외 순환은 왜 순서대로 안 하고 얘를 나중에 봤냐면 얘들이랑 입장이 좀 달라요. 이 두 친구들은 직접 순환이라고 해서 열 에너지 때문에 온도 차이가 나서 저위도에 있는 공기가 올라가고 고위도에 있는 공기가 내려오는 열적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페레 순환은요 간접 순환돼요. 위아래 친구들 때문에 내려가고 올라가는 저위도에서 내려가고 고위도에서 올라가 버리는 흐름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페레 순환. 그래서 바람을 만들게 되는데
저위도에서 올라가서 고위도에 내려오는데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람을 꺾어버려요. 바람 방향을. 이렇게 보면 꺾여 있는 게 전부 다 똑같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왼쪽으로 꺾이죠. 네. 지구가 자전해서. 응? 어떤 느낌이냐면 전향력이라는 힘이 있는데 이런 거지. 이 관성력이랑 비슷한 거예요. 자동차가 이제 급정지하면 내가 서잖아. 급출발하면 내가 뒤로 가고. 그것처럼 지구가 돌다 보니까 공기가 후행하는 거야. 그래서 꺾여버려. 오케이? 그건 나중에 고3에 지구과학 2 하면 자세히 배워요. 저 빨간색 지우면 저 빨간색 어디로 가는 거? 위에 있는 거예요. 밑에. 이게 무슨 말이지? 거기 보면 이거? 위에 있는 건 거기 들어가고 밑에 있는 건 저기 들어가는 거. 그건 공기 흐름 때문인데 저위도에서 올라가고 고위도에서 내려오잖아. 0도에서 30도. 그지?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바람이. 밑에. 30도에서 60도 사이다. 그러면 얘는 간접순환이니까 이렇게 되죠. 올라갈 때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 밑에 있는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것도 그렇게 꺾여 있어요. 위에 반대 방향. 위에는 반대 방향이지. 근데 우리는 지표면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지표면 근처에 있는 공기를 주로 얘기해요. 아, 그래서 얘를 북동무역풍, 얘는 편서풍, 얘는 극동풍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왜 저기 해를 순환해서 오른쪽에 꺾여요? 얘들 보면 전부 다 오른쪽으로 꺾여서 무슨 말이냐면 어? 바람이 이런 식이야.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공기 흐름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공기 흐름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얘도 아래쪽에 내려오는 공기 흐름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꺾여 있는 정도는 다 똑같아요. 오케이? 자, 헤들리 페렐 극순환입니다. 대기 대순환의 기압대 상승 기류는 고기압이에요, 저기압이에요? 저기압이에요.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지 구름을 만들고 날씨가 흐려지겠죠. 하강 기류는 뭐예요? 고기압대예요. 그래서 공기가 올라가고 있는 적도 부근은 저기압대입니다. 공기가 내려오고 있는 30도 부근은 고기압대입니다. 공기가 올라가고 있는 60도 부근은 저기압대인데 여기서 주로 전선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저압대인데 전선대라고도 주로 더 많이 불러요. 그러면 아까 쌤이 얘기했지. 고기압대에서는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구름이 못 만들어져.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지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상승기류가 일어나야지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하강기류 때는 공기가 구름이 소멸돼. 그러면 30도 부근에서는 비가 올까 안 올까? 안 오겠지. 그래서 유명한 사막들이 30도 부근에 주로 많이 발달해요. 자, 얘네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바닷물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북동무역풍이 부는 지역에서는 물의 흐름이 옆쪽으로 쏠려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북동무역풍이 옆쪽으로 틀어가지고 물의 흐름을 그래서
북쪽도 해류가 바로 이 북동무역풍 때문에 왼쪽으로 오는 물의 흐름입니다. 근데 남반구에서 영에서 30도 똑같아요. 어? 이름 똑같아요. 이름은 다르죠. 그러면 편서풍까지만 똑같고, 무역풍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북동무역풍이고, 얘는 남동무역풍. 편서풍, 편서풍. 패들 극순화 네, 그건 똑같아요. 남반구에 영에서 30도 패들 네. 자, 그래서 바닷물의 흐름을 이렇게 왼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얘네들이 남쪽도 해류와 북쪽도 해류입니다. 그래서 육지랑 부딪히겠죠? 그래서 위로 물이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 거 말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애들도 있겠죠. 그래서 요 사이, 북쪽도와 남쪽도 해류 사이에서 흐르는 물의 흐름을 적도 반유라고 그래요. 반대 방향으로 표현해서. 어쨌든 그다음 북쪽도 해류에서 이제 쿠르시오 해류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이 물의 흐름은 육지랑 부딪혀서 만들어요. 여기 부딪혀서 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무슨 풍이 불어? 편서풍이 불지. 편서풍이 이쪽 방향이었었거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물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북태평양 해류를 만들어.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랑 부딪히게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해류. 얘는 남극순환류, 그 다음에 페루 해류. 이렇게 들어요. 요 가운데 있는 이 애들의 이름을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순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해수는 흐름은 두 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대기순환에 의한 바람, 무역풍이나 편서풍 같은 애들. 두 번째는 대륙, 땅에 부딪혀서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동서방향은 무역풍, 편서풍 때문에 만들어져요. 물이 왼쪽으로 오는 거, 오른쪽으로 오는 거 이렇게. 동에서서 서에서도. 이거는 무역풍, 편서풍 때문이에요. 근데 남북 방향,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건 육지랑 부딪혀서 그래요.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막화. 사막 주변의 토지가 점점 황폐화되어서 기존에 존재하던 애들도 사막으로 점점 변하는 것을 우리가 사막화라고 불러요. 사막화는 아까 전에 주로 위도 어느 위도였지? 여기서 미하셔. 여기서 0도에서 올라가고 30도에서 내려갔죠. 30도에서 내려가고 60도에서 올라갔고 어쨌든 30도 이렇게 내려오는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고압대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고압대인 30도 부근에서 주로 분포합니다. 하강기류의 발달로 인해서 날씨가 맑고 건조해요. 사막 주변에 분포하고 사막화가 되는 지역은 건조한 지역대가 점점 넓어지면서 사막이 점점 넓어지는 거. 이걸 사막화라고 해요. 영향은 대기대순환 변화, 자연적인 거. 사람의 영향은 나무를 베거나 과도하게 경작을 하거나 뭐 이거 똑같은 나무 베는 거지 뭐. 미안, 방목은 저제 풀떼기 뜯어먹게 해주는 이러한 원인으로 만들어지고 피해 토지가 황폐해져서 식량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몽골 지역 이런 애들이 사막화가 되면서 황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물이 서식지를 잃어가지고 생태계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책, 산림을 훼손하지 못하게 줄이고 숲을 늘리고 나라 국제 협약을 맺어서 이제 나무 같은 거 못 베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무방한 엘니뇨 라니냐입니다. 자, 엘니뇨 라니냐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거 여기 무역풍이 불고 있거든. 그래서 바닷물이 왼쪽으로 이동하지. 자, 세계 지도를 좀 그리면 자, 여기 가운데가 뭐예요? 영도. 여기가 한 30도. 여기도 30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 무역풍이 여기 불었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도 무역풍이 이렇게 남동 무역풍이 불었습니다. 그죠? 이건 위에서 받는 모양이고 바닷물에 들어가서 옆으로 이렇게 받다라고 치면 여기 왼쪽 오른쪽에 육지가 있겠고 바닷물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무역풍이 이렇게 분다 그지? 전반적으로. 그러면 바닷물을 왼쪽으로 움직일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바닷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쏠려요. 그죠? 바닷물이 이쪽으로 쏠리는데 이 위쪽에 있었던 바닷물이 왼쪽으로 실리겠죠. 위쪽에 있던 바닷물은 햇빛을 많이 받았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따뜻해요. 근데 그럼 여기는 영원히 비워놓을까? 아니겠지? 그럼 밑에서 물이 올라오게 돼요. 이걸 용승이라고 불러줍니다. 용승. 물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럼 찬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찬물이. 바닷속에 있는 차가운 물이 올라와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기 기층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가 기온이 낮겠죠. 여기 대기는 어떨까? 기온이 높겠죠. 그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온이 뜨거우니까 상승기류가 주로 발달하게 돼요. 기온이 차가우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공기를 땡겨버려요. 하강기류가 발달해요. 그럼 여기가 저기압이 되고 여기가 고기압이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공기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평상시야. 평소. 그래서 이쪽 부분은 습한 기후가 이쪽 부분은 건조한 기후가 많이 발달하게 돼요. 다시 볼게요. 자, 바닷물이 무역풍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한 따뜻한 바닷물이. 그래서 강수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내리죠. 이렇게 순환하고 있죠. 여긴 건조한 날씨. 그래서 서태평양 부근에서 습한 날씨, 동태평양 부근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게 평상시예요. 근데 무역풍이 약화되면 어떻게 될까? 뜨거운 바닷물이 왼쪽으로 쏠릴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골고루 분포하니까 주로 가운데에 있는 바닷물에서 이렇게 상승기류가 생기고 구름이 만들어져. 그럼 평상시보다 어때? 하강기류가 만들어지니까 비가 와, 안 와? 안 오지. 그럼 평상시보다 건조한 기후대가 발달하게 되고 평상시보다 비가 많이 오겠죠. 평상시보다 습한 기후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동태평양 왼쪽 부근에서는 오른쪽 부근에서는 용승이 돼야 되는데 차가운 물이 안 올라오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 평상시보다 증발이 많이 일어나요. 찬물이 아니니까, 따신 물이니까. 바닷물이 왼쪽으로 쏠렸잖아. 그럼 그 비어있는 데를 채워주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바닷물이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는 걸 용승입니다. 용승이
잘 안 일어나니까 평상시보다 따뜻하죠.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기압이 평상시보다 낮아져요. 상승기류가 발달하게 돼요. 홍수랑 폭우가 발생. 그러면 서태평양 왼쪽은 어때? 평상시보다 따뜻한 바닷물이 너무 안 왔어. 그러니까 해수의 증발이 감소하죠. 기압은 평상시보다 높아져서 하강기류가 발달. 그 원래 따뜻한 물이 많아서 여기 공기가 상승하고 비도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 가뭄이 생겨. 그 다음 두 번째,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엄청 세진 거야. 그럼 바닷물을 갖고 와도 너무 많이 갖고 왔겠죠. 따뜻한 바닷물. 용순이 일어나도 너무 많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여기가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 동태평양은 오른쪽 부분은 안 그래도 추운데 찬물이 더 올라왔어. 수온이 더 낮아져요. 증발이 아예 안 일어나. 기압은 엄청 높아지고 하강기류가 엄청 발달해요. 그러면 강수량이 뚝 떨어지죠. 원래 안 오던 지역이었는데 비가 더 안 와. 그러니까 건조하죠. 가뭄과 산불이 발생합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서태평양 부분. 평상시보다 뜨거운 물이 와도 너무 많이 와서 수온이 너무 높아졌어. 해수 증발도 많이 일어나고요. 기압이 너무 낮아져서 상승기류가 발달해도 너무 발달해. 비가 너무 오지게 많이 오다 보니까 원래 습한 지역이었으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랑 폭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라니냐. 요새는 평상시 엘니뇨, 라니냐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엔소라고 해요. 엔소. 남방진동이라고도 불러줘. 오케이? 그다음 진도는 여기까지.